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작은 씨앗, 박남준. 비가 내린 들녘이 날 품어 안았어요. 수줍은 싹을 내밀었고요. 눈 뜨면 세상은 경이로 다가왔어요. 햇빛과 단비와 바람의 노래, 그 푸른 생명의 세상 말이에요. 때로 목마름으로 불볕의 시간 견뎌야 했어요. 버림받은 목숨처럼 불모의 황지에 혼자 남은 느낌이었어요. 가을은 쓸쓸했으며 긴 겨울은 아무도 날 찾지 않았으므로 견뎌야 했어요. 눈물 짓던 많은 밤, 많은 날들이 강물로 그 물결로 노져갔어요. 이제 나는 큰 벌판에 뿌리 깊은 나무. 지친 새들이 날아와 작은 꿈을 꾸고 일하는 자의 더운 땀을 식히는 시원한 그늘의 나무. 날마다 그 오랜 한 가지 소원 별빛에 실어 띄웠어요. 박남준 시인의 작은 씨앗입니다. 이 작은 씨앗의 소원은 지친 새들이 날아와서 작은 꿈을 꾸고 일하는 자의 더운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나무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하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작은 씨앗은 지금 꽁꽁 언 땅 밑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올 한 해의 주인공, 주연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2010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일보 소설 당선작 박지영 작가의 청소기로 지구를 구하는 법 만나보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박지영 작가는 작품 소개한 후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74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심사는 소설가 최수철, 은희경 씨가 담당하셨어요. 심사평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선작은 청소기로 지구를 구하는 법이다. 당선 이유를 3가지로 말하고 싶다. 첫째, 굳이 사회적 사건을 소재로 삼지 않더라도 개인의 사소한 일상사라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구조적 성찰이 없으면 그건 이야기일 뿐이다. 둘째, 소설은 꽁트가 아니므로 무조건 뜻밖의 결말이라고 해서 반전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셋째, 당선작을 놓고 작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심사위원 둘의 생각이 엇갈렸다. 화자가 남성이고 그 시점을 무리 없이 소화해내고 있지만 디테일과 언어를 다루는 방식의 섬세함으로 보아 여성일이라는 의견. 남성의 변형된 성적 판타지를 실감나게 묘사하는 점에서 남성일이라는 의견. 결론은 멋진 신인 작가의 탄생이었다. 축하를 보낸다. 네, 박지영 씨에 대한 심사평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10 신춘문예 시리즈 첫 번째 작품으로 조선일보 소설 당선작인 박지영 씨의 청소기로 지구를 구하는 법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청소기로 지구를 구하는 법. 박지영. 청소기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꿀벌을 사라지게 하는 일. 북미를 시작으로 남미, 유럽, 아시아 전역에 걸쳐 꿀벌들이 사체도 없이 사라졌다. CCD, 군집붕괴 증후군의 원인은 전자파, 바이러스, 온난화 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남자는 알 것 같았다. 글쎄, 청소기가 아닐까? 할 수만 있다면 남자도 청소기로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싶었다. 산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나잖아요. 제품 불량 아니에요? 툴툴대는 저런 여자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에 재앙이 닥칠 거라고 했다는데 꿀벌이 사라지고 야생 표범이 사라지고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사라짐이 가속화되는 걸 보면 4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을 것 같았다. 청소기 하나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라면 그런 꼴을 당해도 싸다. 자, 이거를 요즘 전자제품들 얼마나 잘 만드는데 석 달 만에 고장이라니 뭔지. 그 청소기 OEM 방식으로 만든 거죠? 많이 써보자 이거를. 고장의 원인은 게으름이었다. 청소기를 분해하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은 먼지가 단단히 뭉쳐 있었다. 아유, 무슨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인 거야?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어디 보자. 이 먼지 좀 보세요. 아우 더럽게 치워요. 여기 비닐봉투 있으니까 빨리 치워요. 예. 정말 이 봉투에 담아 격리시키고 싶은 건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청소기 탓만 하는 당신 같은 여자야. 하지만 난 온화한 서비스용 미소를 지으며 사모님, 청소기 안에 있는 이 부품 보이시죠? 부품이 왜요? 이게 고장의 원인입니다. 먼지가 아니라 부품 때문이라고요? 네. 새 것으로 교체해드릴까요? 그래야죠 뭐. OEM으로 만든 게 분명해. 아우 생거 날리게 생겼네 정말. 이 부품과 교체하는 부품 역시 다른 고객의 집에서 고장이라고 한 후 빼내온 물건이라고. 죄책감? 이건 청소기 사용법을 지키지 못한 규칙 위반에 대한 정당한 벌금이야. 고객들은 교체할 필요 없는 멀쩡한 부품을 다른 집의 청소기에서 빼온 중고 부품으로 교체하는데 8만 원의 요금을 지불했다. 그건 청소기 사용법을 지키지 못한 규칙 위반에 대한 정당한 벌금이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범죄를 저질렀다. 다 됐습니다. 사모님. 이 청소기의 기능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누르면 틈새에 있는 먼지를 청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청소를 마쳤으면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 야, 너 똑바로 앉아서 못해? 여자는 거실 바닥에 누워 학습지를 하는 아이에게 엄한 목소리로 일렀다. 저런 어른들이 아이를 키운다. 세상엔 겁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다. 청소기도 다루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는지 남자는 부모된 인간들의 뻔뻔함을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었다. 대충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가보세요. 아닙니다.
자, 청소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 여기 근데. 보시면. 아, 자, 남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면도기 하나를 사도 사용법을 꼼꼼히 읽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사용했고, 컵라면을 먹을 땐 정확히 안에 그어진 선에 맞춰 물을 붓고 정확히 3분을 기다렸다. 교통법규를 어긴 일도 없었고 고객과의 약속에 늦거나 결근한 적도 없었다. 남자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하지만 남자의 서비스 평점은 같은 지역의 기사들 중 가장 낮았다. 박 기자, 이번 달에도 평점이 가장 낮네. 팀장님, 전 규정대로 했습니다. 사용법도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렸고요. 매뉴얼 설명이 다 끝나면 시범으로 청소까지 해주고 온다니까요. 팀장님이 청소까지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 알아. 박 기자 성실한 건 내가 잘 알지. 근데 왜 제 점수가 가장 낮은 거예요? C-라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말이야, 좀 지나치대. 지나쳐요? 고객들 반응이 박 기자 친절이 좀 지나치대잖아. 남자는 규정대로 할 뿐이었다.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제대로. 그런데 지나치다니. 이게 뭐지? 여자 스타킹이네? 침대 안쪽에는 돌돌 말린 스타킹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여자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 중이었다. 남자는 작업복 주머니에 스타킹을 집어넣었다. 주머니에는 오전에 들렀던 집에서 가져온 립스틱이 들어있었다. 남자는 립스틱을 꺼내어 침대 아래쪽에 살짝 내려두었다. 이 립스틱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의심하고 싸울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물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 이야기를 만드는 건 사람들이지. 청소를 하다 보면 먼지 외에도 작고 하찮은 물건들이 청소기에 끌려왔다. 침대 밑에서, 소파 뒤에서, 옷장 안쪽에서 동전, 단추, 머리핀, 작은 장난감 조각 같은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린 물건들이 발견되곤 했다. 남자의 작은 방에는 지난 4년간 수집해온 물건들이 가득했다. 잃어버린 물건들 사이에 있다 보면 자신도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 같았다. 이 버려진 물건들을 왜 모으는지 남자도 알지 못했다. 그저 언젠가는 가장 쓸모없는 것들로 가장 쓸모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다. 무엇이 좋을까? 예를 들면 청소기는 어떨까?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빨아들이는 청소기. 아저씨, 이거 해봐도 돼요? 해볼래? 이 청소기 안으로 먼지가 빨려 들어가는 거 신기해서요. 아저씨, 뭐든지 다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청소기는 뭐든지 다 빨아들인단다. 햄스터도요? 햄스터? 저기 저 우리에 햄스터 한 쌍 있거든요. 햄스터를 빨아들이면 죽을 텐데. 에이, 재밌잖아요. 죽여보고 싶다. 해봐도 돼요?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호기심에 반짝거렸다. 여자는 알고 있을까? 자신이 연쇄살인범의 씨를 키운다는 것. CSI에 나오는 연쇄살인범들은 어릴 때 고양이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남자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봐두었다.
언젠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할 살인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저씨, 이렇게 켜면 돼요? 아이는 지극히 평범했다. 쌍꺼풀이 없는 눈과 낮은 코, 교정이 필요한 고르지 못한 치아, 몽타주를 그리기 힘든 얼굴이었다. 세상의 범죄는 이렇게 평범함만을 버무려 평범함만을 추출한 듯한 어린아이에게서도 자라고 있구나. 이 지구는 정말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걸까? 네가 청소기 왜 들고 있어? 어? 더럽다니까. 아저씨는 왜 애한테 이런 걸 맡기세요? 사모님, 그게 아니라요. 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러니, 더럽게? 손 씻어 가자. 손 씻어. 씻어, 싹다. 학습지도 하다 말고. 너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될래? 남자는 자신이 여자의 집을 더럽히는 거대한 먼지 덩어리가 된 것 같았다. 남자는 진공청소기의 스위치를 강으로 올렸다. 세상의 소리를 다 빨아들일 것처럼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청소기가 다시 작동을 시작했다. 여자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우주가 폭발할 것처럼 요란한 소음. 덜덜덜 손끝에 느껴지는 진동도 강해졌다. 엉망진창인 지구가 흔들려 새롭고 질서정연한 세계로 재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공기 중에 부옇게 뜬 먼지가 혼란스럽게 떠돌다 다시 포근히 가라앉았다. 지구는 따뜻한 먼지가 모여 만든 별이야. 먼지가 다 사라진다면 이 지구도 어쩌면... 조금의 먼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남자는 꼼꼼히 청소를 계속했다. 퀘스천. 우주에는 지구와 비슷한 별이 존재할까요? 앤서. 최근에는 우리의 태양보다 약간 큰 질량을 가진 별 주변에서 지구형 행성을 잉태할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대한 먼지 벨트가 발견되었습니다. HD 113766으로 불리는 이 별은 지구에서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따뜻한 먼지 벨트는 항성계의 서식 가능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덩어리로 뭉쳐지면서 행성 형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질문은 오랜만이군. 레벨 9 정도? 남자는 질문을 블로그에 스크랩했다. 세상에는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청소기도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질문만 했다면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답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지식인에는 정말 많은 지식인들이 살고 있었다. 문제는 질문이었다.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했다. The bruising runs from his right shoulder to his left hip, which means Wilkes was in the passenger seat. He wasn't driving the car. 오늘의 살인사건은 라스베이거스 식당에서 일어났구만. 범인은 남편이나 동생일 거야. 언제나 가족의 첫 번째 용의자거든. 작은 증거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 드라마를 보며 남자도 작업복 주머니에 넣어온 오늘의 범죄 증거물들을 서랍에 담았다. 10장을 모으면 치킨 한 마리가 무료인 쿠폰 한 장과 그물 스타킹과 공룡의 꼬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무료 쿠폰 9장을 모으고 나면 마지막 한 장이 아쉽겠지. 아이는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 때문에 영영 공룡을 완성하지 못할 거야. 모든 잃어버린 것들은 아무리 작고 하찮은 거라도 이렇게 거대한 퍼즐의 일부분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까? 그래, 비어있는 퍼즐 한 조각을 찾기 위해 침대 밑으로 확인하고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뒤늦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에 엉엉 울지도 모르지.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 소중히 간직했어야지. 내가 아이의 부모라면 엄하게 타일렀을 거야. 자신이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의 태생과 유전적 특질을 책임지지 않은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물보다 진한 피로 끌리는 부모보다 아이를 훨씬 제대로 된 인간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가족이라면 가족이란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야. 범죄 프로그램의 범인은 남편이었다. 남자라면 완전 범죄도 가능할 것 같았다. 붉은 가면을 쓴 사내아이가 칼을 휘두르며 식당을 휘저었다. 아이의 부모는 고기를 구우며 테이블 사이를 날뛰는 무법자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남자가 먼저 왔지만 남자가 주문한 음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이가 남자에게 칼을 들이밀었다. 이 악당! 난 정의의 용사 레스큐맨이다! 아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까?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넌 정의의 용사가 아니란다. 너 같은 아이가 바로 물리쳐야 할 악당이야. 버릇없는 너와 무책임한 너의 부모 같은 인간들. 악당은 바로 너란다. 이 악당! 정의의 칼을 받아라! 레스큐맨! 네가 나의 칼을 받아라! 거짓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아저씨는 사실 지구를 구하러 온 클린맨이란다. 정의의 칼을 받아라! 엄마! 저 아저씨가 클린맨이래! 클린맨이라고 적을까? 남자는 설렁탕이 나오길 기다리며 앨리스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앨리스는 남자가 후원하는 몽골의 고아 소녀였다. 인터넷에 뜬 배너 광고를 통해 남자는 몽골의 7살짜리 여자아이와 가족이 되었다. 몽골의 아이들은 $1면 한 달간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덧니가 난 몽골의 여자아이가 까만 눈동자로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 거기다 같이 살지도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가장 이상적일지도 모른다. 앨리스는 남자가 소녀에게 붙여준 영어 이름이었다. 자신의 이름은 존이라고 소개했다. 존도. 아무개나 무명씨와 같은 익명의 이름. 저는 공주가 되고 싶어요.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뭐가 되고 싶으세요? 내가 뭐가 되고 싶냐고? 난 학교를 졸업한 후 뭐가 되고 싶냐는 질문 따위는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건 지식인이 물어도 알 수 없겠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 걸까? 클린맨? 깨어나요, 클린맨. 반토막난 깍두기라. 에이. 그러니까 그것은 반토막난 깍두기였다. 남자는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을 부으려다가 그것을 보았다. 누군가 먹다 남긴 반쯤 베어문 입자국이 선명한 깍두기. 서둘러 먹고 자리를 비켜줘야 할 정도로 성황인 식당이었다. 벽에는 대박집으로 소개됐을 때의 방송 사진과 기사가 붙어 있었다. 남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활용하는 식당 주제에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이 있을 수가. 아저씨는 나의 영웅이에요.
$1로 영웅이 될 수 있는 시대. 남자는 착한 사람이었다. 길에 쓰레기를 버린 적도 없고 노상방뇨를 한 적도 없었다. 그래도 이 별은 남자에게 너무나 적대적이었다. 먼저 와도 남보다 늦게 남이 먹다 남긴 깍두기나 대접받는 것이다. 일어나요. 용사여. 남자는 우주의 외침을 들은 것 같았다. 지구는 더 이상 가망이 없었다. 남자가 청소기 서비스 기사가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지구는 따뜻한 먼지로 만든 별. 남자는 지구를 없애기 위한 소명을 타고난 클린맨이었다. 아저씨는 클린맨이란다. 클린맨이란 이렇게 생긴 사람이란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풍부했다. 만화도 곧잘 그렸다. 반에서 50명의 아이들 중 100분의 1, 150분의 1의 존재감밖에 가지지 못한 아이였지만 만화를 그릴 때는 확실히 50분의 1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25분의 1까지도 가능했다.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일부러 수업 시간에 만화를 그려 주의를 끌었던 적이 있었다. 혼내러 왔던 선생님은 남자의 솜씨에 감탄했다. 너도 잘하는 게 있구나. 이름이 뭐더라? 너도 잘하는 게 있구나. 그때 남자는 자신이 만화를 그리는 것 외에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남자는 더 이상 만화를 그리지 않았다. 우주선도 별의 여왕도 그리지 않았다. 그냥 모든 걸 고르게 못하는 이름 없는 아이로 남았다. 어릴 땐 나도 여왕이 되고 싶었지. 머나먼 별에서 권력의 암투에 희생당해 지구로 보내진 여왕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지. 언젠가 모선을 보내올 거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우리의 여왕이 되어달라고. 남자는 클린맨의 가슴에 검은 장미를 그려 넣었다. 커다란 청소기를 들고 버려진 박스와 구겨진 종이,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어도 클린맨은 여왕처럼 우월했다. 거대한 진공 청소기로 지구의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는 클린맨. 남자는 60억 분의 1의 사나이가 되었다. 남자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다 됐다.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일 때마다 지구가 한 뼘씩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절로 신이 났다. 먼지가 다 모이면 이 먼지들로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야지. 이 별은 남자를 언제나 돌연변이처럼 대했다. 적응하기 위해 사용법을 꼼꼼히 읽고 규칙을 준수해도 늘 배타적이었다. 맞지 않는 60억 피스의 퍼즐에 끼어든 잘못된 조각 같았다. 조금만 더. 부지런히 먼지를 모으면 남자가 몸을 구기거나 접지 않고도 편안히 들어앉을 수 있는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남자가 열심히 지구를 사라지게 할수록 고객들의 평가는 올라갔다. 남자는 이달의 우수 직원으로 뽑혔다. 남자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콧노래도 찾았다. 루루루루루 하나도 남김없이 썩썩 클린맨. 남자 이전에 많은 이들이 클린맨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클린맨의 세계는 이미 포화 상태였다. 어디에나 있지만 너무나 많아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 그게 클린맨이었다.
영웅이 지구를 지키고 한 나라를 지키던 시대는 갔다. 슈퍼맨은 미국의 영웅이었지만 스파이더맨은 뉴욕의 영웅일 뿐이었다. 이제는 직업의 분화 시대. 영웅에게도 지역구가 필요하게 된 건지도 모른다. 버스는 오지 않았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구조선을 기다리듯 버스를 기다렸다. 그 중에는 작은 보따리를 든 중년의 딸과 노모도 있었다. 노모는 중년의 딸에게 자꾸 10,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었다. 딸이 기어코 사양하고 버스에 타자 밖에서 쳐다보던 노모가 딸이 앉은 창을 향해 10,000원을 던지고는 굽은 등으로 내쳐 돌아갔다. 10,000원 한 장이 허공을 맴돌았다. 딸이 창밖으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사람들이 바람에 날리는 10,000원을 쳐다보며 당황하는 사이 버스는 출발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달렸다. 10,000원짜리 지폐를 쥐고 버스를 따라잡았다. 세워요! 운전기사는 버스를 세웠다. 남자는 버스에 올라 중년의 딸에게 10,000원을 건넸다. 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여자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어쨌거나가 아니라 진심으로. 버스 안의 승객들이 모두 웃으며 지켜봐 주었다. 처음으로 진짜 영웅의 일을 한 것 같았다. 버스를 세워준 운전기사도 세워달라고 소리친 지친 하루를 끝내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승객들도 모두가 영웅이었다. 그들은 모두 어떤 하루를 견뎌왔건 잠들기 전 생각하겠지. 참 좋은 하루였어 라고. 이번 정류소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명동입니다. 잘못 올라탄 버스는 남대문 시장을 지나는 노선이었다. 잘못 올라탄 게 아닌지도. 남자는 오래전 떠났던 곳으로 돌아왔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식당은 영업 중이었다. 주문을 하지 않아도 남자의 앞에 이내 따뜻한 해장국 한 그릇과 반찬그릇 몇 개가 놓였다. 모두가 네모 반듯한 깍두기와 멸치볶음, 그리고 따뜻하고 두툼한 포근포근한 계란찜. 멀리 우주를 떠돌던 영혼이 비어있던 육신 안에 들어와 노란 계란이 부풀어 오르듯 포근히 차오르는 것 같았다. 굶고 다녔냐? 많이들 처먹으라. 예, 할머니. 어떤 것들은 사라졌지만 어떤 것들은, 소중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식당의 벽에는 남자가 중학생 때 과학 동화에서 오려 붙여놓은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의 사진이 있었다. 창백한 푸른 별. 지구는 기억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었다.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애초에 내게 맞는 퍼즐이 아니라 해도 나의 규칙과는 다르게 돌아간다 해도 이렇게 우주에서 보잘것없는 지구라면 보잘것없는 나로도 충분한 거 아닐까? 먼지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만 해주면 새 걸로 교체하지 않고도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지구. 남자라고 꼭 지구를 사라지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어디든 자신이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 쓰이는 별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만약 지구가 이 남자의 사용법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숙지해서 올바른 곳에서 올바르게 쓰려 한다면, 그렇다면 남자는 버스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운전기사처럼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서고 싶었다. 앨리스야, 너는 이미 공주란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였단다. 네가 아직 우주의 씨앗이었을 때 너는
동쪽에서 누구보다 반짝이는 별이었다. 내가 여왕이었을 때 나는 가장 빛나는 우주의 별을 따다 내 뱃속에 넣었다. 그렇게 네가 태어났지. 나는 가장 빛나는 별을 딴 죄로 너와 헤어지게 됐어. 지금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너의 반짝임을 보고 너를 찾아낼 수 있었단다. 네가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힘들거나 누군가 너를 괴롭히거나 이 생이 널 배신하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면 언제나 생각해라. 너는 별에서 온 공주님이란다. 공주의 생각을 하고 공주의 언어로 말하고 공주의 꿈을 가지렴. 남자는 앨리스가 공주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다. 자신이 여왕이라는 것을 믿듯이.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떠서 매일 저녁 7시까지 일을 했다. 매일 더 용감한 사자가 되었고 똑똑한 양철 로봇이 되었고 가슴이 따뜻한 허수아비가 되었다. 이것이 여왕의 삶이 아닌가 남자는 생각했다. 남자는 올해의 우수사원으로 뽑혔다. 재활용품을 이용한 지구를 구하는 청소기는 사내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제품 폐기 시에도 청소기의 98%를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진공 청소기였다. 남자는 원한다면 특별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었다. 몽골에 갈까? 청량리, 서울역, 신촌 같은 익숙한 정류장 이름이 적힌 204번 버스는 서울 시내를 달리듯 울란바토르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저 버스는 실은 우주선이 아닐까? 청량리를 출발해서 울란바토르를 지나 신촌에 도착하려면 멀리 우주정거장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테니까. 몽골이 남자의 두 번째 고향처럼 가깝게 생각되었다. 남자는 언젠가 서울역에서 그 버스를 타고 몽골에 갈 생각이었다. 언젠가는. 캐스천, 먼지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나요? 물론 먼지가 없으면 세상은 좀 더 살기 편안해지겠지요. 매일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와이셔츠를 빨지 않아도 깨끗할 테니까요. 하지만 먼지들은 세상을 한층 아름답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늘의 노을은 대기층을 덮은 먼지 입자 덕분에 생깁니다. 또한 구름이나 안개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먼지가 없다면 눈이나 비가 내리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 날씨와 기후가 크게 변할 것입니다. 지구가 따뜻한 먼지로 이루어진 행성이란 걸 아시나요? 어쩌면 먼지가 다 사라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별 지구도 사라지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궁극의 질문은 찾지 못했지만 남자는 이 세계가 좋았다. 질문을 하면 누군가 답을 한다. 아무리 시시한 질문일지라도, 아무리 헛된 답일지라도. 모두가 어두운 우주에 떠있는 별들처럼 반짝였다.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익명의 너와 내가 만나 지식을 나눈다. 우리는 모두 이 생을 잘 살아내고 싶은 것이다. 지겹고 덧없는 질문과 답변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 지구는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이다. 남자는 궁극의 질문을 찾은 것도 같았다. 앨리스에게 보낼 편지를 빨간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며 남자는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청량리를 출발해 은하수를 건너 울란바토르로 가는 204번 버스가 먼 우주를 돌아와 남자를 태우기 위해 끼익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할 것 같았다. 우주에 가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하늘을 향해 엄지손가락만 치켜들면 되었다.
네, 청소기로 지구를 구하는 법. 박지영 작가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박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선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저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당선 소감에 그 심사위원분들하고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해서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당선작 발표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처음 그 당선됐다는 연락 받으신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지금 기분은 그냥 굉장히 열심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는 제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없었는데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 이제 재밌게 읽었다는 감상평을 올려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써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보통 전화로들 당선 전화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딱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왜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길까. 그래서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옆에서 도와줘서 그냥 그분들 덕분에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좀 겸손한 말씀이신데 자, 박지영 씨께 당선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 오늘 만나본 청소기로 지구를 구하는 법입니다. 저희가 들어보기는 했지만요. 작가 자신께 직접 어떤 작품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우선 그 청소기를 수리해주는 성실한 한 남자를 주인공으로 했는데요. 이 남자는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굉장히 정상적으로 살지만 세상은 이 남자를 굉장히 불합리하게 대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청소하고 새로운 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만화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굉장히 비루한 일상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결국 자신이 꿈꾸던 영웅도 굉장히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그 보잘것없는 개인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웅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어떤 용감한 남자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영웅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을 이렇게 하나씩 닦아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평에도 밝혔지만 이 작가가 도대체 남자냐 여자냐 혼동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혼동은 어떠세요? 일부러 혹시 의도하신 건가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 심사평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가 화자이고 거기다가 이 남자는 남자면서 여왕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드래킨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 그런 남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에서 이 작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혼동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제가 거짓말을 잘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예, 앞으로도 정말 괜찮은 거짓말쟁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아까 참 따뜻함이 느껴지는 소설이었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도 참 따뜻하게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작가분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야라는 생각을 오시기 전에 좀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성격, 성향 어떠세요? 저는 따뜻한 사람은 아니고요. 굉장히 사실 죄송해요. 가족들한테도 퉁명스럽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라디오에 나온다고 하니까 언제 나오냐 막 맞춰달라 주파수를 맞춰달라고 하시는데 듣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굉장히 퉁명스럽게 했는데 근데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작품 안에 이제 몽골 얘기가 나와요. 예. 버스 타고 거기 가고 싶다고도 하고. 예. 근데 몽골 아이를 돕는 거 혹시 경험담이세요? 부끄러운데요. 그거는 제가 소설을 오히려 쓴 후에 가입을 했어요. 소설을 먼저 생각을 했고, 제가 최소한 소설에서 다룬 이야기나 그 소설 속의 주인공한테 부끄럽진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후에
예, 가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뭐 무엇이든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음만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행동으로 옮기셨으니까 대단하세요. 그 신춘문예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예. 이제 큰 산을 하나 훌륭하게 넘으셨는데 이제부터 또 시작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도 어떤 작품을 지향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요? 저는 그 작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요새 정말로 그 성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에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라는 문장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글에서 어떤 그 노동하는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매일 글을 쓴다는 건 사실 그 글을 쓰는 순간에 돈을 벌고 일을 해야 하는 어떤 그걸 좀 포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제가 그 일당을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 일당 3만 원에 대해서 불로소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구나 라는 스스로 그 당당할 수 있도록 그 하루 종일 글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 글을 읽으면서 노동했구나,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선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제가 꼭 따뜻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게 어떤 공포나 어떤 뭐 불안이나 혼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걸 다 읽고 나서 참 재밌었다, 읽어서 좋았다, 그냥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감상평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루 일당 3만 원이라고 생각한다에 굉장히 가슴이 좀 찔렸는데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지낼 때도 많거든요. 그래, 하루를 좀 더 열심히 3만 원어치 일은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작품 발표하면 그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해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꼭 그런 작가가 되어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기로 지구를 구하는 법의 박지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고 하죠. 오늘 소개한 작품 함께하면서 올해는 좀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2010 신춘문예 당선작 시리즈 첫 번째로 조선일보 소설 당선작 박지영 작가의 청소기로 지구를 구하는 법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